갈게요. 어제 마지막으로 하던 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했죠? 네. 여기 했어요? 네. 자, 그럼 질문. 헬퍼가 뭐예요? 아는 데까지만. 네. 네.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표현해주기 위한 함수. 함수? 네. 자, 헬퍼는 함수라고요? 그렇죠. 헬퍼는 함수인데 매개변수로 오브젝트를 받죠.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주는데 얘에서 선언한 필드들은 어디서 써요? 어디서 쓰기 위함일까요? 사용처가 어딜까요? 헬퍼에 HTML이죠, 그죠? HTML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목적은.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은 컴퓨테이션이에요, 헬퍼는. 컴퓨테이션 소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설명 아무도 안 해줬어요? 미티어에서 데이터의 그러니까 큰 특징 중 하나가 컴퓨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적용하는 소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컴퓨테이션은 뭐냐? 지금 변화를 감지해서 막 반응하고 막 그런다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변화를 감지하지는 않아요. 여기다 뭘 쓴다고 이 값이 변했다고 얘가 뭘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감지를 하려고 하면 걔네들은 컴퓨테이션이어야만 돼요. 컴퓨테이션의 종류는 헬퍼스에 선언된 이 오브젝트 필드 있죠. 네. 헬퍼 안에는 헬퍼 자체가 컴퓨테이션이에요. 헬퍼가 컴퓨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안에 또 그냥 예를 들어서 A는 1이라고 해놓고 밖에서 이 A를 2로 바꾸잖아요. 얘는 반응 안 해요. 컴퓨테이션 소스라고 선언된 애들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컴퓨테이션과 컴퓨테이션 소스가 있는데 컴퓨테이션은 컴퓨테이션 소스가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 감지하는 거지 아무거나 감지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테스트 리턴 윈도우에 BB 테스트. 자, 네. 자, 이러면 테스트라는 헬퍼는 리턴을 해주는데 윈도우에 BBBB에 담겨 있는 걸 리턴을 해주죠. 네. 자,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create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 rendered가 실행되는데 create, helps, rendered 이벤트 순으로 작동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create 하면서 헬퍼에 있는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렌더를 막 하겠죠. 렌더가 다 끝났을 때 얘가 실행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렌더 다 된 거에 이벤트를 걸어주기 시작해요. 정확한 순서는 크레딧 헬퍼 렌더 이벤트예요. 자, 그래서 온 크레딧 되는 부분에 윈도우의 BBB는 2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뤄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HTML 가서 테스트를 여기다 표현을 하면 표현식 어떻게 하죠? 크리스 더블 브레스 쓰죠. 여기에 테스트라는 걸 써주면 값이 나오겠죠. 자, 나왔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값이 변하면 얘가 변한다잖아요. 그죠? 자, BBBB에 이 담겨 있죠. BBBB는 11111 하고 엔터 딱 치면 1111 BBBB는 실제 값이 1111로 바뀌었어요. 네. 이 화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네. 얘는 컴퓨테이션 소스가 아닌 거예요. 음, 아니어서 얘가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컴퓨테이션 소스를 활용해 볼게요. 다시 JS로 돌아와서 윈도우에 CCCC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하면 공부할 때 안 좋으니까 non compute 길지만 소스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얘는 E라고 했고 헬퍼에서 얘를 바라봤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다시 해볼게요. 정확히 써서 저장했으니까 정리됐겠죠? 2이고 non computation 소스의 값이 들어있고 한번 키워볼게요. 자, 우리가 공부한 대로라면 헬퍼에 뭔가 값이 변했을 때 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이 non computation에서 값을 111로 바꿨을 때 실제 전역 변수에 있는 이 값은 바뀌어 있지만 화면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얘는 바뀌어 있는 거 확인했고 녹화라서 얘는 바뀌지 않았어요. 얘는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컴퓨테이션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감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쓰면 템플릿의 헬퍼는 컴퓨테이션의 한 종류이고 컴퓨테이션은 컴퓨테이션 수요식의 변화를 감지한다까지가 정의죠. 이게 핵심이에요. 왜 바뀌는지, 그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왜 움직이는지 이게 핵심. 컴퓨테이션과 컴퓨터 소스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이번엔 전역 변수에 윈도우 컴퓨테이션 라고 선언을 해서 하나 나온 게 뉴 리액티브 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컴퓨테이션 소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미티어에서 컴퓨테이션 소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뉴 리액티브 발리라고 하면 이 안에는 값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1111이 됐든 뭐 이게 됐든 자바스크립트에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든 값이 들어오는데 자, 이번에도 이를 써보고 리액티브 발의 컴퓨테이션 소스의 한 종류. 소스의 한 종류예요. 컴퓨테이션은 컴퓨테이션 소스의 변화를 감시한다 그랬잖아요. 이 소스를 감시를 하게 돼요. 넣어주게 되면. 자, 얘는 또 사용법이 다른데
이렇게만 하면 얘는 실제 값을 갖지 않아요. 자, 한번 클라이언트에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직 세이브 안 했잖아요. 전역 변수 테스트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new reactive bar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선언하고 11111을 넣어주고 엔터를 탁 치면 뭔가가 선언됐죠. 근데 내가 기대한 거는 테스트라고 했을 때 111이 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 이거 누르면 이런 객체를 갖고 있어요. 뭔가에 의해서 생성된. 네. 그래서 얘를 값을 가져올 때는 test.get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얘가 갖고 있는 밸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의 값을 변경하는 것도 물론 거의 얘는 set로 움직이죠. set 하고 2222 쳐주면 다시 get을 했을 때 변경이 되어 있어요. 얘의 활용 방법은 get과 set으로 세팅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스트2라는 걸 만들어 놓고 리액트 바잖아요. 바죠. 이 똑같이 선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한다? 값을 어떻게 가져온다? 이렇게. get 하면 실제 값을 가져오죠.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HTML 넘어가서 조원 컬러를 넣어볼까요? 여기에 테스트2를 넣어주게 되고 저장을 하면 블루로 2가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지금 논 컴퓨테이션 소스가 있죠. 얘는 2인데 얘를 변화해도 실제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컴퓨테이션 소스에 지금 리액트 바가 들어있죠. 자, 여기서 get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가 들어있고 얘를 세팅을 하게 되면 11111이라고 세팅하는 순간 어때요? 화면 바뀌었어. 바뀌었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헬퍼의 핵심. 이거를 설명을 들어야 돼요. 헬퍼의 모든 데이터들이 변화를 감지하는 걸 바라보지 않고 이 안에 변수 중에 뭐라도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100개가 이렇게 써 있어도 컴퓨테이션이 아니면 얘는 동작하지 않아요. 얘는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바꿔도.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봐요.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얘가 이 리턴을 안 하더라도 심지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 안에 코드들이 실행된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자, 얘를 잘라서 여기다 붙여놨어요. 근데 리턴은 얘를 할 거예요. 반응형이 아닌 거를 리턴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안에 반응형 코드인 이 컴퓨테이션 소스가 하나 들어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바뀌었죠? 자, 일단 논 컴퓨테이션 소스를 난 변화하지 않는 소스야 라고 선언을 하고 엔터 치면 아무 반응이 없죠. 네. 근데 리턴을 컴퓨테이션 소스를 하지 않는 것도 컴퓨테이션 소스에 get하면 2가 들어있잖아요. 네. 심지어 얘를 set해서 3333 뭐 예를 들어서 33333333을 해도 뭐가 나왔죠? 변화하지. 변화하지 않는 소스야가 나왔죠. 나는 3333을 세팅했는데 이해돼요? 여기서의 핵심은 리턴을 이 변화한 값을 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컴퓨테이션 소스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코드가 다시 실행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리턴해 준다는 것도 핵심이지만 뭘 리턴해 주냐에 따라 달라요. 핵심은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다시 전부 다 실행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질문 있어요? 다 이해했나 보네. 잠깐만. 일단 질문 같은 거 있었지 않아요? 질문 먼저 할까요? 질문 먼저 받는다는 게 그런 것 같네.
부트스트랩 네. 적용하는데 네. 그 클래스명을 네. PDF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제가 썼거든요. PDF에 있는 게 어떤 거죠? 그 여기? 네, 거기에 있는 거를 클래스명 그대로 갖다 썼는데 네. 그 클래스명은 어떻게 찾아요? 아, 이 정의요? 네. 이거는 도큐먼트를 보는 거예요. 부트스트랩이라는 CSS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나오죠. 부트스트랩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워크를 쓴다는 건 제가 전에 한번 프레임워크랑 이런 정의를 말했는데, 누군가 정해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써야 된다 했잖아요. 네. 걔네들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문서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거 좀 예제도 있고 테마도 있고 하는데 여기 적고 대부분 다 똑같이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문서라고. 얘를 눌렀을 때 어때요? 여기 옆에 보면 레이아웃, 컨텐트, 컴포넌트 막 있죠. 네. 거기서 컴포넌트 눌러보면 얘들 버튼 눌러볼까요? 버튼 눌렀어요? 버튼? 위에 버튼 있잖아요. 위에 있죠? 네. 어때요? 이 프라이머리라고 써있는 얘는 네. 요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이 클래스를 먹이면 즉 얘가 돼. 네. 이 클래스를 먹이면 얘처럼 보여. 네. 얘를 먹이면 얘처럼 보여. 그러니까 결국은 btn이라는 게 얘를 만들어주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될 거고, 네. btn 세컨더리, btn 서세스, btn 된 거, 아 얘는 색깔을 표시하는구나.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문서를 보면서. 그거는 아는데 네. 뭐지? 그 깔잖아요. 미티어로 아니 그 bootstrap.tws를 깔았잖아요. 네. 그게 패키지를 깐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패키지에 해당하는 부트스트랩을 찾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클래스로? 부트스트랩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부트스트랩을 사실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이거를 인터넷에서 익스포트 받아가지고 껴넣고 막 이 과정을 생략시켜 준 거예요, 걔가. TWBS가요? 그냥 미티어 애드 TWPS 부트스트랩하고 엔터 쳤는데 네. 얘 심지어 다운받지 않았잖아요, 서현 씨가 직접. 네. 그죠? 네. 그거를 대신 해준 거예요, 걔가 편하게. 너네 인터넷 가서 직접 넣어서 여기다 또 껴넣지 말고 파일 하지 마라고 한 것뿐이지 네. 결국 얘를 갖다 쓴 거예요. 그걸 랩핑한다 그래요. 어떤 라이브러리를 랩핑을 해서 갖다 편하게 쓰게, 그냥 설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건 사실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트스트랩이. 근데 앳모스피어에 네. 엄청 종류 다양하던데. 그 종류가 다양하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편집해 놓을 수는 있어요. 아, 네, 근데 이 핵심의 틀은 여기 써 있는 도큐멘트에 있는 것들은 걔네들은 지우지 않았을 거예요. 더 있으면 있지 여기에 있는 건 다 먹혀요. 네. 왜냐면 굳이 만들어 놓은 기능을 뺄 이유는 없잖아요. 모든 건 그렇게 돼요.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달력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없는 기능이 있었죠. 네. 어떻게 했죠? 저희가 만들었죠. 네.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나 혼자만 쓰기 아까우니까 공유해야지 하고 패키지를 올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또 나처럼 생각해서 이거 누군가는 또 쓰고 싶어 할 건데 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는 건 있어도 있던 게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이 공식 문서기 때문에 얘를 보고 작업하는 게 맞아요. 이벤트 타겟을 네. 잘 모르겠어요. 타겟 뭘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벤트.점 타겟 하면은 그 네. 타겟이 가리키는 대상이 네. 뭔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웹은 인터랙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얘를 누르는 것도 이벤트고 네.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이벤트고 네. 드래그 하는 것도 이벤트고 뭔가의 이벤트로 화면이 컨트롤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버튼을 눌렀는데 네. 이 버튼을 누른지 모르면 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해라고 내가 지정을 해줘도 네. 전혀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던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떤 객체에서 이벤트가 일어났다를 알고 있어요. 명시하도록 이 브라우저들이 다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에 펑션을 주게 되면 어떤 이벤트에 거기에 들어오는 인자값 중에 이벤트라는 거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들과 어디 돔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타겟 엘리먼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같이. 예전에 한번 이벤트를 제가 콘솔 로그로 찍어준 적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이벤트 잘 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프로그램 할 때 펑션을 막 100개 만들어 놓고 100개 버튼마다 다 각각 달진 않잖아요. 공통으로 쓸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view 버튼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러고 나서 여기에 버튼에 모든 걸 이벤트 줬어요. 이렇게. 그죠? 네. 이 선씨가 말한 2가 있고 네. 정확히 말하면 이벤트죠. 네. t는 템플. 쓰고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이벤트를 줬으면 모든 버튼에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함수를 만들어 갈 텐데 내가 의도한 거는 1을 눌렀을 때는 1이라는 행동을 하고 싶고 2를 눌렀을 때 2라는 행동을 하고 싶고 3이라는 걸 눌렀을 때 3이라는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벤트를 눌렀을 때 어떤 도메을 눌러서 발생한 건지 모른다면 네. 얘는 똑같은 펑션이 실행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별을 할까요?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라는 객체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으며 어떤 엘리멘트에서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난지에 대한 정보를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나오죠. 이벤트 객체 중에 타겟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죠? 커런트 타겟도 되고 타겟도 되거든요. i에서는 커런트 타겟이 안 먹히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커런트 타겟을 열면 이 엘리멘트가 있어요. 이 실제 엘리멘트 버튼 테스트라는 거, 그죠? 네. 이 엘리멘트가 담겨 있어요. 버튼 1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이름이 써 있잖아요. 얘 누르면 2라고 써 있었거든요. 얘를 열어보니까 왜 안 열려?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어디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타겟 정보를 물고 있는 거예요. 타겟에. 이벤트에는 이 돔 정보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진짜 되게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되게 깊게 공부할 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프론트엔드 하려면 이 이벤트 객체 되게 잘 알아요. 보면 타겟도 있고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타겟이라는 것도 있고 네. 있죠. 네. 커런트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타겟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 내가 얘를 눌렀는데 타겟이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요? 실제 정확한 타겟은 이 커런트 타겟이라는 거에 사실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커런트라는 게 붙어 있어요. 진짜 이벤트가 일어나는 객체는 사실 커런트 타겟이 제일 정확해요. 근데 브라우저마다 벤더 제작자들이 달라잖아요. 브라우저 구글이 네. 제작하고도 마소가 제작하고 규격에 따라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타겟은 이벤트가 일어난 객체,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한 번 더 감싸져 있잖아요. 네. 그럼 타겟이 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실제 한 번 감싸진 객체가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건 나중에 좀 깊게 공부하시면 알게 돼요. 지금 막 놓기는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저 이벤트랑 템플릿 있잖아요. 네. 제가 이벤트 두 개가 매개 변수고 이벤트는 이벤트를 실행하는 매개 변수. 아니죠. 이벤트 정보가 담겨있는 객체죠. 걔는 뭘 실행하진 않아요. 템플릿은 템플릿에 들어있는 객체를 나타내는. 네, 맞아요. 서로 다 객체지 얘가 뭘 실행해주는 아니에요. 방금 콘솔로그에 찍었잖아요. 네. 얘가 뭘 실행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지 뭘 실행한 주체는 아니에요. 매개 변수라는 건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펑션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라미터 매개 변수 이렇게 준다는 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거지 실행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아직까지 쟤네를 직접적으로 뭔가 쓴 적이 없잖아요. 계속 쟤네 그냥 썼지만 그 밑에서 뭔가 이벤트 템플릿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은 안 썼겠죠? 뭐 쓸 수도 있어요. 언제 쓰냐가 궁금한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죠. 굳이 막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색깔 빨간색으로 바꿔줘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이벤트에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그죠? 네. 예. 좋아요. 라고만 해줘도 굳이 내가 도움을 명시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똑같은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죠? 얘를 누르든 내가 누른 것만 빨간색으로 바꿔주잖아요. 조정이 안 되네. 그죠? 얘를 지정해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네. 내가 누른 거 너 빨간색으로 변해 라고 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코드가 간단해져요. 이렇게 되면. 심지어 내가 누른 것만 이 버튼 모든 것들 중에 내가 누른 것만 해줘라고도 할 수 있죠. jQuery로 간단하게 짜보면 배열이잖아요. 네. 그죠? 여기 엘리멘트 들어있을 거잖아요. 써봤어요, 포이치? 이렇게 해서 뭐가 표현식 이상 아이 이게 아니죠. 모션 예죠. 자 이렇게 하고 눌렀을 때 포이치가 이게 아닌 거구나. 그러면 포문으로 쓸까요 그냥? 제가 싫어하는 아이 이거는 되게 많이 쓸 거예요 나중에. 버튼 쓰라고 해서 모든 버튼이 여기에 담겨 있겠죠. POTTONS에 랭스만큼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할 거고 i 뿔뿔 할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다 지우고 한번 확인을 위해서 버튼 수의 i를 수 나오죠. 하나 둘 셋 나왔죠. 네. 얘를 쓸때 하나 둘 셋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누른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현재 누른 건 여기 있죠. 이벤트 커런트 타겟에. 네. 그죠? 자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요. 자, 분리해서 보면 이거 프론트에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클릭한 자기 자신만 내가 원하는 것 색과 바꾸기를 하고 있다. 지는 색이 바뀌어 있다면 라고 해서 자 여기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들어있고 반복을 할 거잖아요. 있는 것만큼. 네. 그리고 if 이벤트에 내가 지금 클릭한 엘리먼트랑 얘랑 같지 않다면 버튼스의 i 스타일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할까요? 블랙. 블랙이요? 블랙을 하면 원상태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얘를 누르면 빨간색이고 얘를 누르면 빨간색이고 얘를 누르면 빨간색이네요. 논이 아닌가? 전화 온. 잠깐만. 얘가 논이 안 먹나? 이네릿 먹어야 되나? 논 먹네. 자,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건데 버튼스에 0으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왜 안 될까요? 바꿔볼까? 이제 되겠다. 안 묶어서 그런 거야? 아니네. 아니야. 이거 한 줄이면은 안 묶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내가 어떤 문장을 쓰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줄이잖아요. 네. 붙였어도 상관없어요. 짧게 쓰는 거는 붙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면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타겟과 i를 출력해 보면 되겠죠. (1) (2) 그죠? 네. 1, 2 다른데?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지? BACK 얘도 맞고 좀 눈이 안 먹나 진짜? 그러네. 눈이 안 나온다. 눈이 왜 안 먹지? 이네리트 해야 되나? 잘못된 그걸 수도 있어요. 그죠? 이네리트로 해야 되나? 이걸로 해야 되네. 잠깐만 이거 디폴트 색깔이 아닌데. 슬라이즈 오토도 아니네. 뭐가 있었죠? 상속받는 게? 모르죠. 이네릿이 원래는 속성 상속이거든요. 여기 보이죠? 다 이네릿 써있는 거. 네. 얘가 그 이 자신의 거 원래 상속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 색깔이 이상한 게 들어가 있네. 이네릿 그럼 쓰면
되죠. 음. 누른 애만 바뀌고 나머지 애들은 원래대로. 네. 이런 코드들 되게 많이 네. 봤을걸요. 이렇게 네. 행동하는 페이지들 되게 많아요. 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대부분 jQuery를 쓰면 내가 누른 거 제외하고 이렇게 제외. 이거 진짜 코드 엄청 많이 써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랑 모르는 거 엄청 차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타겟에 그런 게 들어있다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 차이 많이 나요. 또 있어요? 아니요. 끝? 자, 그럼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네. 자, 그럼 헬퍼 또 수업 진도를 못 나갔네. 근데 다른 분들이 진도 빨리 나가니까 진도 빨리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명을 안 해주고 나가는 게 지금 문제죠. 컴퓨테이션을 설명했어야죠. 헬퍼를 했으면. 컴포넌트는 설명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헬퍼는 다시 이해했죠. 네. 컴퓨테이션이 뭐다? 그 변경될 수 있는 값. 다시 잠시만요. 컴퓨테이션은 컴퓨테이션 소스가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 감지할 수 있는 게 컴퓨테이션. 맞아요. 감지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코드들을 실행한다가 정확한 답이에요. 진짜 제일 정확한 건 컴퓨테이션은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생각하면 돼요. 컨테이너가 아주 박스 같은 거죠. 담는. 네. 그죠? 네. 이런 이렇게 박스가 있다고 치면 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컴퓨테이션이 들어있으면 얘가 전체가 다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을 다시 다 실행해요. 이렇게 보면 더 어려우니까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자 얘는 한 줄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컴퓨테이션 소스가 이렇게 저렇다 치면 얘가 변화했으니까 얘는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해요. 그러니까 결국 한 줄이니까 얘 한 줄 실행한 거예요. 한 줄. 근데 얘는 여러 줄이죠. 네. 실행. 그러니까 감지했다. 변화했다. 자, 나 처음부터 실행할게. 실행했기 때문에 얘를 변화하기 전에 얘를 바꿔놨으니까 이해됐죠? 바뀌어진 값이 리턴이 되어서 화면으로 나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다 실행됐기 때문에. 이해됐죠? 컴퓨테이션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박스의 한 종류고 컴퓨테이션은 컴퓨테이션 소스만 감지를 한다가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진짜. 컴퓨테이션은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박스는 어떤 코드들을 갖고 있고 변화가 감지된다면 컴퓨테이션 소스를 바라보는데 그 컴퓨테이션 소스의 변화가 감지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코드들을 다시 실행한다예요. 그러니까 펑션을 다시 실행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펑션이죠. 어떤 코드들이 실행된다는 거는. 네. 그죠? 그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효재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변화하는 뭐가 있는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지금 변화하고 그걸 다시 그러면 읽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천천히 지금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하나 더 나가면 일단 진도는 네.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네. 컴퓨테이션의 종류가 하나 더 있는데 템플릿에 오토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쓴 거는 네. 템플릿 인스턴스잖아요. 네. 그죠? 이 onCredit과 렌더드에서는 펑션이 들어오죠. 여기서의 디스는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템플릿.오토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얘는 .오토런과 같아요. 자, 이 오토런 안에 펑션을 받아요. 얘도 똑같이 자, 오토런 안에 펑션은 컴퓨테이션 뭐라고?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펑션이고 컴퓨테이션 소스가 있을 경우 걔를 실행해 준다. 자, 얘도 똑같은 개념을 볼게요. 얘도 하나의 컴퓨테이션이고 네. 이 안에 자, 얘가 있잖아요. 컴퓨테이션 소스 있죠? 네. 이런 거 써볼게요. 자, 저장하면 얘도 컴퓨테이션 소스고 컴퓨테이션이고 그 안에 컴퓨테이션 소스가 들어있어서 얘를 계속 감지를 하고 있다가 변화를 감지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최초에 한번 실행이 됐겠죠. 걔는 최초에 한번 실행되거든요. 왜냐하면 온크레딧은 이 템플릿이 나올 때 코드가 실행되니까 당연히 얘도 실행됐겠죠. 그죠? 네. 얘까지. 네. 자, 이렇게 돼서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우리는 컴퓨테이션 소스 선언한 거 얘를 셋해서 바꿔볼게요. 네. 얘도 그럼 이 파란 것도 바뀔 거고 네. 아까 나온 콘솔 로고도 나와야 되겠죠. 나왔죠. 음. 헬퍼가 아닌데 그죠? 헬퍼에 있지 않은데 네. 여기에 선언한 것도 변화를 감지하는구나. 그럼 얘도 컴퓨테이션인 거예요. 오토런이라는 것도 한 종류 더 나왔어요. 헬퍼 컴퓨테이션이고 오토런도 컴퓨테이션이에요. 미티어에서 컴퓨테이션은 얘네 둘이에요. 헬퍼와 오토런. 그렇다면 컴퓨테이션 소스는 요거 하나뿐일까? 아니에요. 자, 헬퍼에서 우리가 주로 뭘 하죠? 데이터 갖고 올 때. 데이터 어디다 저장해요? 입력한 데이터 어디다 저장해요? 사람들이 입력한 거. 캘린더 어디에 저장되고 있죠? 콜렉션. 그게 뭐죠? DB요. DB죠. 정확히는 무슨 DB? 몽고DB. 몽고DB. 그죠? 몽고DB도 컴퓨테이션 소스의 한 종류예요. 얘처럼 리액티브 밭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어도 몽고DB가 미티어에서는 컴퓨테이션 소스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연동이 돼 있지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 몽고DB 해볼게요. 컨에서 너를 주면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생성할 때 이 변수가 선언돼서 있으니까 이 밑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인드를 해볼게요. 파인드 되겠죠? 자, 여기 테스트 3에 아무것도 안 하고 리턴 파인드 라고만 하고 콤마가 없죠. 저장이 되고 여기도 테스트를 바라볼 건데 이치를 돌아볼게요. 저장했잖아요. 자, 그럼 앞쪽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선언한 변수 몽고DB 디아오네. 자, 이거 좀 키워서 볼게요. 저게 보이죠? 네. 이 변화를 감지되었음도 다시 나와야 될 거고, 데이터도 화면에 그려질 거예요. 여기에 인서트 할게요. 아까 내 네임이랑 에이지로 했으니까 네임이 그죠? 네. 몇 살이죠? 24살.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나왔죠? 네. 나오는 거예요. 변화를 감점이 안 나온 이유는 이 find를 해서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find가. 예를 들어서 count라고 하잖아요. count를 하면 처음에 빵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 0이 1이 됐으니까 바뀌었죠. 네. find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변경하는 건데 0이 1처럼 뭔가 데이터가 변했으니까 얘는 실행이 된 거예요. 이때는. 이해돼요? 네. 몽고DB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자체가 컴퓨테이션 소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티어는 몽고DB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서 자동으로 뭔가 변화가 돼도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얘가 컴퓨테이션 소스이기 때문에. 또 있어요. 여기다 섹션 깔았죠? 네. 어제 섹션 썼죠? 뭐라고 하지? 얘도 똑같이 얘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하지 않나? 아, 맞아요. 세션, 네. 그죠? 키 밸류 값. 이것도 new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세션 그죠? 부르면 알아서. 이렇게 해서 세팅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AAA라는 거에 1111이라는 게 세팅돼 있겠죠. 세션 좀 세트해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소문자인가? 네. 아니요, 거기 대문자 맞아요. 네, 맞아요. 하도 안 써가지고. 이거는 사실 안 쓰는 게 좋아요. 리액티브 봤습니다. 안 쓰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엔. 세션 아닌데요? 소문자 아니에요? 어? 뭐야? 세션 안 깔리는 거 아닐까요? 아 내가 안 깔았구나. 아. 자 여기다 갈게요. 자 이러면 깔리겠죠. 네. 차이점이 뭔지 봐야 돼요. 근데 그 세션 깔면요, 네. 그게 변수라고 하던데 네. 세션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냥 비어있는 세션이라는 변수에다가 저걸 세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이해 못했어요. 세션이 네. 네, 세션. 뭐예요? 저희는 패키지를 깔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 세션이 하는 역할이 생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섹션이라는 게 그냥 누군가 이 섹션이라는 패키지를 만드는 사람이 네. 섹션에 내가 어떤 기능을 넣겠다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이렇게 해서 하면 AA라는 변수가 생긴 거고 네. AA에 뭐 값을 이렇게 할당해 줄 수도 있겠죠. 네.
이것처럼 그 사람이 윈도우 섹션에 뭔가 값을 할당해 준 거예요. 특정한 역할을. 근데 사실 핵심은 요 리액티브 바가 있죠. 얘가 있고 미티어에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건데 new reactive dic이라는 게 있어요. dict. 약자가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네. 딕셔너리는 사전이잖아요. 네. 사전이 뭐냐면 여기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DDD라는 거는 11111 이하라고 키밸류 제이슨처럼 키밸류 어떤 거는 뭐 어떤 거는 뭐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그냥 섹션화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섹션을 치잖아요. SSI에 치잖아요. 네. 뭐라고 나와요? 리액티브 딕. 딕 나오죠. 네. 얘를 그냥 랩핑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팅한 게 들어있죠. 아. 얘를 그래서 결국엔 얘를 셋한다는 거는 아까 그 리액티브 딕에다가 네. 키를 또 똑같이 세팅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또 저장이 됐을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섹션을 열어보면 그죠? 그대로 있고. 자, 기본적으로 섹션이나 리액티브 바나 뭐나 새로 고치면 다 날라가요. 일단 전제 조건은. 근데 섹션하고 그냥 리액티브 바를 그 템플릿 변수 안에다 선언해서 쓰는 게 어떤 차이냐면 잘 봐요. 이 템플릿이 사라지잖아요. 저희가 이 루트에다가 네. 선언할 때 얘가 보였다가 하라고 이렇게 선언해 줬잖아요. 네. 그럼 메인일 때 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클린은 클린도 나오죠. 네. 그럼 템플릿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다른 템플릿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디스에다가 잘 봐요. 디스 컴퓨테이션 소스라는 걸 해보고 얘를 바라보게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원래 이렇게 디스 쓰면 이 안 밖에서 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콘솔로. 근데 여기다 그냥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소스도 문제없이 작동을 할 거고요. 컴퓨테이션 소스를 치면 나올 거고요. 정상적으로.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섹션에다가 아까 AAA라는 걸 세팅해 줬잖아요. 네. A 세 개인가? 값 들어있죠. 그리고 컴퓨테이션 이거는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기타면 소스 들어있죠. 네. 그리고 회의실 예약이라는 걸 눌러서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네. 자, 이렇다는 거는 아까 메인에 있던 템플릿이 파괴되고 이 캘린더라는 템플릿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컴퓨테이션 겟하면 들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없어져요. 이거는 내가 링크를 해놓은 거라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안 사라진 것 뿐이지 실제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잘 봐요. 겟하고 겟했잖아요. 그럼 다시 메인으로 갔잖아요. 어때요? 초기화돼서 얘는 그대로 있죠. 근데 섹션은 BBBB에 이를 하고 이 나왔죠. 여기 가서 이 나왔죠. 네. 다시 똑같이 BBBB를 세트해서 3333으로 바꾸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 여기서의 BBBB를 겟해보면 3333이 나와요. 차이점이 뭐냐면 템플릿에 선언된
템플릿 변수에 선언된 리액티브 바들은 템플릿이 파괴되면 자동으로 걔는 다 파괴돼요. 자동으로 초기 값을 가지게 돼요. 다시 갔다 오면 항상 걔는 초기예요. 섹션은 이렇게 다른 템플릿이 생기고 뭐하고 해도 새로 고침하지 않는 이상 그 값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팅하는 값을. 그렇기 때문에 섹션은 그럴 때 유용하겠죠. 템플릿 1에서의 변수도 쓰고 싶고 얘로 갔을 때도 똑같이 뭔가 저장하는 값을 쓰고 싶어요. 네. 이동해도 살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쓰면 유용한 거죠. 근데 새로 고침하면 어차피 또 없어지죠. 새로 고침을 할 일이 소비자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짜야 돼요. 새로 고침해서 없어지면 안 되지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항상 짜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짤 때. 새로 고침해도 없어지면 안 되는 코드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넣던가 네.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들을 써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의 저장 용도를 따져가면서 네.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거의 그냥 혼자 테스트해볼 때 쓸 때만 모양이잖아요. 아니요, 쓸 때 되게 많은데. 쓸 때 많죠. 근데 페이지 새로 고침이라는 거는 사실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새로 고치는 건데 걔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이버에 갔을 때 검색하고 있던 거에 새로 고침하면 검색했던 게 나오진 않잖아요. 검색어에 입력했던 게 폼에 그것처럼 네이버도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입력한 거 다 기억해놔야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긴 한 거죠.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어서 뭔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웹사이트 컨셉마다 다른 거죠, 그런 거. 근데 대부분은 새로 고침한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내가 어떻게 기획하냐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 이해됐죠? 그래서 크게 컴퓨테이션 소스는 리액티브 바, 섹션. 근데 결국 섹션은 리액티브 딕이고, 그죠? 다시 여기다 정리를 해주면 컴퓨테이션의 종류는 노트런이 하나가 있고 헬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테이션 소스의 종류는 원고 컬렉션, 이거나 그 다음에 바 얘 이퀄 섹션이랑 섹션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조합이 되면 감지하는 역할을 해준다가 핵심인 거예요.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알고 이 헬퍼를 쓰고 뭔가를 하면 효율적인 거죠. 자, 그래서 헬퍼가 뭔지는 대충 알았고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봐봐요. 이 헬퍼 안에 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디스널트 섹션의 기선 에디터 아이템에 셋 이렇게 갖게 한 거고 얘가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한 거예요. 네. 그죠? 이해됐죠? 네.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감지를 왜 한다는 건지도 여기에 그냥 변수 넣었으면 감지 안 됐을 거잖아요. 섹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져. 두 개 다 짜놓고 얘 나왔다가 얘 나왔다 하는 거니까. 여기도 했죠. 그래서 요 설명을 좀 정말 딥하게 길게 한 것 뿐이에요. 네. 얘가 모든 걸 변환 감지하진 않고 이런 것들을 감지한다는 의미로. 여기도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자, 여기 쳐볼까요? 몇이지? 아,
자, 일단 지금 띄워봐요. 띄워봤어요? 4,000번? 4,000번에 들고 있나? 네. 지금 우리가 한 게 입력됐죠? 그죠? 네. 삭제됐죠? 네. 삭제까지 됐는데 수정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인풋 태그로 볼게요. 인풋 태그로 바뀌죠? 네. 그리고 걔가 뭐 수정을 하고 나서 수정 한번 해봐요. 수정 막 하고 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수정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네. 뭔가를 바꿨다는 거는 걔를 바꿔줘야 되니까 네. 이제부터 그걸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데 뭔가 작업이 안 된 것 같은데? 세이브 버튼이 왜 안 보이죠? 세이브 버튼 안 만들어요. 세이브 버튼 왜 안 만들었어요? 세이브? 세이브 버튼? 이상하다. 그것도 세이브. 리모컨스. 여기 하나를 안 바꿨다. 여기가 저장인가? 뭐지? 아,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장하면 업데이트가 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고, 자, 차근차근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아니요. 그러면 저장이 바뀌었죠? 네. 저장을 눌렀을 때 업데이트가 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어디에 이벤트를 등록하죠? 아니. 음. 여기 리스트. 여기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가 아니고 정확히 어디? 어드레스 리스트에 네? 이벤트. 이벤트 안에 등록을 할 거죠. 네. 자, 천천히 시작을 해보면 콤마 첫 번째 필드에 뭘 했을 때 클릭했습니다. 클릭했을 때 누구를 버튼인데 어떤 버튼? 네임이 세이브. 저 말로 풀어서 하니까 안 보고도 그냥 막 써지죠. 편하네. 그리고 이벤트 템플릿은 쓸 때만 써도 돼요. 저거 굳이 막 저렇게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차근차근 일단 안 보고 해보고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야 될 게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수정된 데이터들을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 값들을 어떻게 갖고 올까요? 다시 아까 HTML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아니요. 실제 화면을 봐야죠. 실제 브라우저. 자, 지금 저것들의 값, 저 막 고칠 거잖아요. 인풋 막 고칠 거잖아요. 네. 고쳐봐요. 그쵸. 거기 있는 값 갖고 와야 되죠. 네. 거기 그 다음 전화번호 값 갖고 와야 되죠. 네. 그걸 어떻게 가져오죠, 값을? 그거요. 이 필드에 네. 언더바 아이디. 언더바 아이디는 뭐죠? 아이디는 뭐냐고요? 네. 일단 틀렸어요. 가져오는 법이. 미티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HTML에서 값을 어떻게 갖고 와요? 밸류점 얘 뭐예요? 얘 지금 엘리먼트가 뭐예요? 종류가? 인풋이요. 인풋이죠? 네. 인풋의 밸류 어떻게 갖고 와요? 인풋점 밸류. 그렇죠. 네. 끝났네. 언더바 아이디는 화면에 뿌려진 거 그 데이터 몽고DB에 있는 값이지 실제 사람이 고친 값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딱 보면 인풋 태그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태그의 밸류를 갖고 와야지 기존에 써있는 거 갖고 오면 업데이트 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갖고 와야죠 이제. 네.
HTML 다시 봐볼까요? HTML 그 인풋 태그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요, 진짜 HTML 코드를. 여기 인풋 뭐라고 선언해놨을 거잖아요. 그죠? 각각의 다 이름을 줬네. 그죠? 각각의 이름이 다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로 이제 가져오면 되겠네. 음. 인풋 네임이고. 네.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그렇게 쓰면 걔가 알아서 척하고 갖고 올까요? 돔에 접근을 해야 되죠. 돔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뭐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돔에 접근하는 방법. jQuery를 쓰거나, 그죠? 도큐먼트 점 get element id, get element class, get element tag name, get element 어쩌고저쩌고, get element query selector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거기에 있는 밸류다 스타일이다 뭔가 다 갖고 올 수 있죠. 그죠? 뭐가 빠졌어요 지금? 셀렉터. 쟤는 지금 뭐예요? 서현 씨가 지금 저기다 쓴 건 뭐예요? 걔가 태그. 태그, 걔가 CSS 셀렉터잖아요. 네. 함수가 빠졌잖아요. 저것만으로는 뭘 하겠다는 건지 컴퓨터는 몰라요. 도큐먼트, get element, 뭐 by id, element name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저걸 줘야지 접근을 하잖아요. 이건 마치 잘 봐요. 소연 씨가 이 컴퓨터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끝날 것 같다. 똑같이 해볼게요. 네임이 네임이죠. 시작했어요. 브라우저에서 네. 그죠? 자바스크립트 쓸 수 있죠. 네. 서현 씨가 지금 저기다 쓴 건 자바스크립트죠. 그죠? 인풋 쓰면 얘는 몰라요. 이 컴퓨터는 네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도큐 셀렉터를 통해서 나 지금 내가 할 거는 어떤 돔에 접근을 하고 싶어라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다가 이때 인풋 접근을 할 건데 인풋 네임이 엘리멘트의 종류가 인풋이고 이 네임이 네임인 거에 접근을 할래라고 딱 치면 이때서야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접근을 했으니까 이 엘리멘트에 있는 밸류를 나한테 알려주라고 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서현 씨는 동사가 빠진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명령이 빠진 거예요. 명령. 그냥 얘한테 그냥 목적어만 준 거예요. 나 인풋 네임의 네임 이러고 끝난 거예요. 코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내가 뭘 할지 먼저 하고 그거를 뭘 써야 접근할 수 있는지를 쓰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연습이 안 된 것 같아요. 해요. 네.
네, 쿼리 셀렉터의 매기면서는 스트링이에요. 쿼리 셀렉터의 매기면서는 스트링이라고요. 스트링이 아닌 모든 문자는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생각을 하죠. 인풋이라는 변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스트링으로 감싸줘야죠. 태그를. 아, 이해됐어요? 네.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어퍼스트리프 저 더블 그거 뭐라고 하지 저걸? 아무튼 그걸로 감싸지지 않은 거는 다 변수로 인식을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하면 밸류를 갖고 오겠죠. 근데 걔는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몽고DB에 넣겠다는 거고, 네. 몽고DB의 값은 어떻게 넣죠?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 거죠? 뭐 스트링? 배열. 배열? 스트링? 뭐? 아니죠. 몽고DB는 반드시 오브젝트 형태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공부하고 있죠? 그렇게 넣을 거라면, 그죠? 그죠? 그리고 필드도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코드가 나온 이유가 어차피 도큐먼트를 넣을 거니까 저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도큐먼트 쿼리 라고 하면 아이고. 이거 해야죠. 치면 이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여기에 최종적으로 밸류만 갖고 오죠. 지금 어디서 딱 치면 오브젝트 형태가 이미 벌써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과로는 얘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넣는 거라면, 그죠? 바로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죠? 들어갔죠. 이렇게 한 방에 만들어 놓으면 서현씨가 하나씩 다시 갖고 와서 다시 또 오브젝트 선언해서 넣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보면 변수 선언해 놓고 오브젝트의 형태로 해놓고 이름들 이렇게 하나씩 줬죠. 네. 주고 나서 여기서 값을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그죠? 여기서 tmpl에 .find를 썼는데 템플릿 인스턴스를 주잖아요. tmpl이. 네. 얘에서 쓸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가 find인데 이거는 jQuery의 find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 템플릿 내에서 템플릿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메인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네. 템플릿이 여러 개 있을 때 자기 템플릿 안에 있는 버튼만 찾아요. 자기 tem플릿 내에서 find 하겠다는 의미예요. 여기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거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때가 템플릿이 하나, 둘, 셋, 넷 다 똑같을 때 이 해당 템플릿 내에서만 찾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완벽히 쓸 수 있어요. 그 이 find의 return은 엘리먼트고. 업데이트는 이어서. 네, 수진이가 하겠죠. 끝.